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자극의 이동에 이어서 이번 시간엔 그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근육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근수축 운동. 자, 첫 번째, 근육의 종류. 근육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자, 근육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근육에 무늬가 있는 것과 무늬가 없는 것. 그래서 무늬가 없는 것을 민무늬근이라고 부르고, 무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무늬가 가로무늬여서 가로무늬근이라고 표현을 해줘. 민무늬근이라는 건 대부분 내장근을 이루고 강하지 않지만 근육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자율신경계에 의해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근육의 움직임을 표현을 하는 것이야. 자, 가로무늬근이라고 하는 것은 골격근이라고 해서 바로 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 일명 이두박근, 삼두박근이라고 하는 이 골격근을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 골격근은 약간씩 운동을 해서 키울 수도 있고 힘의 크기를 훨씬 강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이들의 차이는 또 하나 무엇이냐면, 내장근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불수의 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멈추거나 또는 움직이거나 수축을 하거나 이완을 시키는 걸 내 맘대로가 할 수가 없지. 하지만 골격근은 수축 또는 이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의 근이 되는 거야. 가로무늬근이 훨씬 더 내장근에 비해서 강한 힘을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네. 그러면 정확하게 내장근이긴 하지만 가로무늬로 되어서 큰 힘을 써야 하는 근육이 있다. 바로 심장근이 되는 거지. 심장의 경우는 심장의 수축력으로 온몸에 피를 보내주어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강한 힘이 필요하지만 내 마음대로 수축 또는 이완을 조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심장의 근은 가로무늬 근이긴 하지만 불수의 근으로 되어져 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불수의 근인 것은 내가 조율을 할 수가 없으니 바로 수의근에 해당하는 골격근을 공부해보자 라고 하자. 그러면 골격근이라고 했을 때 이 골격근은 단위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골격근의 기본 단위는 근육 원섬유마디라고 하고, 근육 원섬유마디의 다른 표현이 바로 근절이다. 그러면 이러한 근절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 먼저 근절을 구분짓는 양쪽 끝에 이 자리를 Z선이라고 하고, 여기도 Z선. 그래서 Z선에서 Z선까지가 근육 원섬유마디 또는 근절이라고 부른다. 이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근육의 섬유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근섬유가 두꺼운 아이도 있고 그 사이사이에 Z선에 연결된 얇은 근섬유의 종류도 있다. 우리는 두껍게 이루어진 이 근섬유를 마이오신 필라멘트 또는 마이오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가늘게 표현이 된 것을 액틴 필라멘트라고 표현을 써주지. 자, 또 하나, 마이오신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니? 아무래도 두꺼운 근섬유가 있다 보니 이 자리가 어둡게 보여질 거야. 그러면 어두운 지역, 밝은 지역, 다시 근절이 연결되면서 어두운 지역, 밝은 지역이 반복이 되겠네? 그래서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가 반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로무늬로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골격근은
가로무늬근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지. 이 중에 마이오신의 길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조금 어둡게 보여지는 부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일명 암대라고 부르고 A대라고 이름을 붙여준다. 그러면 요번에는 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요 부분, 물론 요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음 근절 부분에도 당연히 들어있겠지? 얇은 선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어둡고 밝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갈 거야. 여기를 명대라고 부르고 우리는 I대라고 불러서 근절에서 해당하는 Z선에서부터 마이오신이 시작되는 요 사이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 더 불러주면 요번에는 안쪽으로 액틴 필라멘트 자리가 끝나면 이 안쪽에 순수하게 마이오신만 있는 공간이 나타나지겠지? 여기를 우리는 H대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바로 골격근의 기본 구조가 된다. 그럼 이런 골격근이 근수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수축을 하게 되는가? 세 번째, 근수축의 원리. 자, 근수축의 원리는 자극이 신경을 통해서 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근절까지 왔어. 자, 마이오신에게 자극을 주게 될까? 액틴 필라멘트에게 자극을 주게 될까? 질문이야. 정답은 바로 마이오신으로 자극이 오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마이오신을 중심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자극이 마이오신에 도달을 한다. 그러면 마이오신 안에서 누가 반응을 하게 되냐면 자극을 받는 애가 마이오신이 아니라 마이오신 안에 들어있는 ATP 분해 효소인 ATPase라고 하는 애가 이 자극을 받아 활성화가 되는 거야. 이때 ATPase라고 하는 애의 활성화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칼슘 이온이라는 거지. 그래서 칼슘 이온이 있어야 바로 ATPase가 바로 활성화가 되고 이 활성화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 ATP의 효소가 작용해서 ATP를 분해를 하니 이 분해가 되면 그 안에 저장이 되었던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네. 그 에너지로 마이오신은 어떻게 되느냐?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됐어? 자, 그래서 네 번째, 그 에너지로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을 한다. 자,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은 마이오신이냐? 그것은 아니야. 자,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결합 부위를 안쪽으로 확 당겨주는 거지. 그래서 양쪽으로 사실은 액틴 필라멘트랑 결합을 하고 결합된 이 팔을 안쪽으로 훅 당겨줍니다. 그럼 양쪽에서부터 액틴 필라멘트가 안쪽으로 쏙 들어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쪽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도 이 안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근절의 길이가 수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됐니? 그래서 다섯 번째, 근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해서 이것을 당기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니 그 에너지를 ATP로부터 얻었고 ATP를 얻기 위해서 ATP를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때 같이 관여하는 이온이 칼슘 이온이다. 그러면 ATP 분해 요소와 칼슘 이온은 액틴 필라멘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오신 또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존재를 해서 마이오신에서부터 이 모든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실제로 움직이는 건 마이오신이 아니라 액틴 필라멘트가 안으로 쑥 밀려 들어가는 효과를 본단 말이야. 우리는 이것을 바로 무슨 설이라고 하냐면 바로 활주설이라고 불러. 그래서 활주설을 통해서 결국은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거야. 그럼 이완이 될 때는 어떡할까? 간단해. ATP 분해 요소가 활성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ATP를 분해할 수가 없어지면 자, 마이오신이 액틴 필라멘트를 잡고 당겨주는 요 힘이 사라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을 쫙 풀어놓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근육은 저절로 이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육은 수축할 때는 에너지를 소비하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근수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근육이 수축을 했을 때 근절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근수축에 대한 정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 수축이 되었다. 그때 ATP를 소비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근절이라고 하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감소한다. 그리고 I대라고 하는 것과 H대라고 하는 이 사이의 공간과 이 Z선과 마이오신 사이의 공간도 감소하게 된다. 얼마나? 거의 사라질 만큼. 그래야 근육의 최대 수축이 될 테니까. 그런데 무엇은 변화가 없느냐? A대는 변화가 없다. 왜 변화가 없니? A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마이오신이라는 근섬유이기 때문에 근섬유 자체의 길이는 바뀌지 않아. 그럼 마이오신의 길이도 바뀌지 않겠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도 바뀌지 않아. 그럼 무엇은 늘어날까? 둘이 겹쳐 있는 겹친 부위는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되겠지. 그래서 이 둘의 겹쳐 있는 부위는 증가하게 된다. 이해가 됐어?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근수축의 운동을 우리는 기억을 해줘야 하는 거지.